네, 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 점검하겠습니다. 첫 뉴스는 바이오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정말 바이오의 계절이 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일단 바이오 쪽에 대대적인 투자 소식 요즘 덜 들리고 있거든요. 정부 쪽 이야기도 잠시 후에 짚어볼 테지만 기업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각각 송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공장에서 4공장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투자금 더 늘린 5공장 신설까지 있습니다. 둘 다 2025년 완공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아래 나오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바이오 쪽 자기 자본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투자의 공격적인 흐름을 보고 있고요. 올해 또 특허 만료되잖아요. 네. 여기에 또 CDMO, CMO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투자를 결정한 거다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살펴보면 학회 모멘텀도 기대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다음 주 금요일에 학회 열리잖아요. 네. 이때 초록 공개된다고 하는데 여기 공개 리스트 종목들 다 좋더라고요. 미국 암 연구 학회인데 아스코 6월에 열리는데 이것보다는 좀 작다고 해요. 초기 임상, 전임상 단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는 쪽이라서 아스코 6월보다는 주목도가 낮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의미하다.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입니다. 2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이번에 연구 결과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최근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미약품, 항암제 파이프라인 전 임상 연구의 결과를 7건 정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잘 갑니다. 지금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도 유리하다고 해요, 차장님. 네.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주 좋았었고요. 지금 금리 정점에 다다랐다. 인하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내용 속에 바이오 쪽으로는 아무래도 성장주,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환경들도 좋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 네.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쭉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거 정리해드렸어요. 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조금 작은데 이거 치료제 작년 11월에 통과하고 네. 이번 달에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오면서 이 시장을 정부가 이제 경제성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투자도 들어옵니다. 다 좋은 뉴스 아닙니까? 주도주 갈까요? 연초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던 바이오 섹터입니다. 성장주 수급을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에 워낙 집중되어 있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까지 수급이 몰리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고 실제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는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환경 자체가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주들이야 돈을 벌지만은 주요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벌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바이오텍들이 약을 성공해서 그 약을 상업화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뭘 봐야 돼요? 하나는 굉장한 기술 수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죠. 마일스톤 유입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은 결국 이제 자기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증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발행 이슈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동성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금리가 높아지면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텍을 끌어올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2차전지들과 다르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고점을 뚫고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셨던. 그렇죠. 올라오기만 해봐라. 네. 나는 던질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업종군들을 동일시 여기고 주도주군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을 접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 테마 쪽의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 머릿속에 가장 놓여져 있는 성장 테마 중에 하나가 바이오라는 측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정부 주도와의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 그리고 캔서 문샷이라든지 아니면은 AACR에서 아스코, 에스모까지 연결되는 3대 아마케 일정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제 AACR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에 바이오텍들의 주가 흐름 자체, 삼성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최근 3개년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6월달, 7월달에 모멘텀이 돼 아스코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들의 모멘텀이 되지 못했거든요. 네. 이것은 시장과의 또 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인 부분으로서의 바이오텍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좀 장기화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연속성.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주도주로서 등극하기에는 일단 유동성 환경도 이전과 달라졌고 2차 네. 전지와의 비교를 해주시니까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 이런 성장이 명확한 섹터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네. 수급 부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2차 전지 계속 갑니까?로 갈게요. 에코프로 LG까지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시총 따라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상승률 쭉 보겠습니다. 3사가 다 잘 갔죠. 에코프로 BM은 지금 155%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LNF까지 시총 코스닥 3위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랑.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코스닥의 주도주,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이쪽으로 편승이 확실히 순위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수급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모처럼만 에코프로 그룹주를 그리고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 1위, 5위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다 합쳐서 보니까 시총이 36조입니다. 네. 현대차가 39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완성차 1위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미 매도 사인을 그립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우리 다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38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했지만 지금 53만 원이면 무의미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고평가냐를 넘어서서 일단 이 수급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굉장히 오랫동안 팔았어요. 사실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팔았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지금 25거래 연속이었나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들어서 외국인들 좀 주목할 만큼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홀짝홀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매도 일변도의 흐름에서는 조금 변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요. 한 이틀 정도 강하게 매수했다가 하루 정도 들어왔던 물량들 처분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개인의 매수 때문에. 아. 그래서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부분으로서의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2차전지 관련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라는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기대 요인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5월 달에 있을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측되어지고 있는 오늘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지만은 에코프로 그리고 금양 코스모신 소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T까지 5종목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D-한 14일, 좀 길게 봤을 때는 D-4주 정도부터의 수급 흐름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점점 투자자들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먼저 들어간다. 그렇죠. 현 시점부터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에코프로의 외국인의 수급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 기대 요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시장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거야라는 얘기가 있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혹은 이전 상장 결정을 하게 돼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기존의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 물량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200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변화 요소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수급적인 요소 자체는 지금까지 매도 일변도였던 것보다는 에코프로의 수급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 정도인데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에코프로를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라는 질문까지 연결을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말씀을 아끼게 되죠. 네, 잘 모르겠어요. 어, 왜냐면은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매도 의견을 내는 이유라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가 좋고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전구체라든지 다양한 부분 쪽으로서의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 네, 자회사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고객사에 대한 확보라든지 새로운 양극재로의 변화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룹이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에 들어가요 보다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버텨주면 다른 데라도 기회 있어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조금 먼저 갔었던 포스코 그룹주 네.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바톤 이어받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SK 그룹주는 그래도 견고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못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쪽이 오늘 PNT나 윤성 FNC 같은 장비 쪽, 네. 또 하나는 SK 네트워크스 포함한 충전도 충전 쪽. 한참 못 가지 않았어요? 여기 키 맞추기 한다면 충분히 기회 있습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내에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충전소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국마다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측면, 사업의 확장성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이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3사의 투자 흐름에 따라서 국내 주요 장비사들의 기대 요인들이 확대될 것이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소재와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될 때 예. 국내 턴키를 할 수 있는 장비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장비업체들은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PNT 정도만 저는 보고 오늘 있는 잠깐 그렇죠. 대장이에요. 그렇죠. 시가총액도 그렇고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부품 쪽 얘기를 주셨는데 SKIT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사명 변경을 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못 갔고요. 업황이 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다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3사,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분리마까지 포함하면 WCP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SKC까지 이번 요 주에 기업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분리막 그리고 동박 네. 이쪽도 덜 갔다 기회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에코프로가 오늘 살짝 밀리지만 에코프로 중심으로는 지주사 중심으로는 또 지켜내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수급적인 요소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원전 내용입니다. 오늘 원전이 잘 가요. 네. 시장 대비 1% 이상 올라가면서 종목들 괜찮고 또 신재생도 좋더라고요. 같이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쪽에서 급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에 제동 걸린 거 아니다. 장애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코 우리가 원전 따내면서 이거 네. 하겠다라고 미국 쪽에 신고를 들어갔는데 수출 신고서를 미국 쪽에서 반려시켰다는 내용이 팩트로 좀 전해지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 기업이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네. 쪽에서 신고해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수출 제동 걸렸는데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소송에 들어가 그죠. 있잖아요. 이번 체코 건은 관련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국 쪽에서 제동 걸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제 밀렸습니다. 이 내용 일단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반등인데 괜찮은 거예요? 사실 팩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에너지부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법령 조항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미국인이 신고하는 거라고 써 있나 봐요.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미국인이 해라. 그러면은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 2010년 초반대였네. 2011년인가 12년도에 결국 이제 중동 쪽에 원전 수출하려고 했었다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걸게 되면서 대규모 특허 수수료 이러한 부분들을 내면서 해외 쪽에 수출을 했고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한국형 모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자로. 수출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미국에 태클을 걸게 되면은 결국은 앞으로의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전일 원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 의견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성장 섹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래에 확대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원전 관련주들을 포트에 일정 비율로 작은 비율로 넣을 수는 있다. 하지만은 이 섹터를 공격적으로 편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연기만 많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 쪽 원전 진출할 거야, 수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주 의향서 제출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수주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에 대한 눈높이를 현재로서는 너무 높게 가져가기 어렵겠지만은 본격적인 수주가 반영될 시기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신재생 잘 간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5천원 만에 하나솔루션이 거래제가 되고 나서 IRA 발표되고 나서 나흘 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좋고 CS윈드가 한 8%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이쪽으로는 수주 이야기 나오면 원전보단 좀 더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주들은 더 먼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ISA 내에 그 관련된 IRA 내에 결국은 이제 생산 관련된 보조금 관련 지급 이슈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은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빠졌지만은 사실 수정주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올라가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단기 매도 물량은 있었지만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하나솔루션과 CS윈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대장주는 괜찮다. 신재생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한국투자증권 예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